저에게는 특별한 그 삶의 그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 선천성 뇌성마비 아이를 두었던 아빠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잃고 지금 이제 저는 아이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썼던 제 책인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정치를 결심하게 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제 아이를 그 벽제 화장터에서 하늘로 보낼 때 그 순간에 제가 정치를 결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때 그 책에 보면 아마 제가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제 아이의 이름이 수찬인데, 수찬아, 너 같은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할 능력이 아빠에게는 없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너 같은 아이도 또 너를 키우는 부모도 정말 행복하게 클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게 아빠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다. 이렇게 제가 책에 썼었거든요. 저는 정치를 누가 왜 하냐고 묻는다면 그 뒤로부터는 제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는 중입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선 그것은 뭐 제 개인적인 차원이고요. 또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 이 정치를 하게 되는, 특히 이번에 다시 출마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다면, 제가 19대 초선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통하면서 가장 보람 깊었던 일이 뭐냐면, 어떤 언론에선가 저에게 제목을 서민의 대변자라고 이렇게 다뤄준 언론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제가 TV 토론이나 이런 데 어디 나갈 때, 패널로 나갈 때 보면 저도 그걸 입고 있었는데 그 TV에서 저에게 서민의 대변자 박수현 이렇게 또 타이틀을 뽑아서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실제로 아주 만족했습니다. 근데 제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아마 제가 뭐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어떤 소위 그 당시에 주택 3법이라고 하는 그런 주택, 인간의 거주, 환경과 관련된 그런 법안을 3개를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을 보고 그때 서민이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런 법률이었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에게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서 다행스럽게 본회의를 잘 통과해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서민의 대변자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일부 이제 붙기 시작하던 그 순간에 이제 제 손에 낙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는데, 일부 언론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을 받은 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재선에 출마를 하게 되는 그런 하면서 의무감 같은 그런 계기로 느끼는데, 그런 서민의 대변자라고 하는 닉네임을, 타이틀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출마한다,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좀 뭐 리턴 매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늘 제가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상대가 있다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 상대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그분보다, 상대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좋은 라이벌이 있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하고 경쟁하고 있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역시 그분들의 못지않은 그런 후보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대로 늘 경쟁의식을 가지고 또 노력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정치는 그렇다고 한 정치인의 독점 점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심에 따라서 선택을 받는 데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정진석 한 국회의원님께 사석에서 만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반드시 이번에 1승 1패를 저랑 나눠야 된다. 1승 1패. 그래서 의미 있는 1승 1패. 예. 그래서 한번 이기셨으니까 제가 한 번을 이겨야 공평한 거 아니겠냐. 그런 제 욕심입니다만은.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결과적으로 균형이 잘 맞아 있고, 또 결과 총량으로 보면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정진석 의원님께 또 정치인으로서 라이벌로서 꼭 한번 이기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어떤 소망도 있을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렇죠. 저는 그 이겨야 되는 그 소망이 이번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공평하게 1승 1패의 호각지세를 딱 이루면서 서로 좀 라이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19대, 20대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많은 분들이 위로 문자를 보내왔을 때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좋은 정치인이 앞으로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출마할 기회가 여러 번 있을 텐데 그 긴 정치 인생 중에 이제 겨우 1패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꼭 1승을 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을 할 때 함께 의장님과 일을 했던 캐치프레이즈, 목표 이런 것들이 협치국회, 그 다음에 소통국회, 실력국회입니다. 그 중에서 뭐 소통이야 제가 뭐 늘 잘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 협치라고 하는 거 어차피 21대 국회도 다당제 국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당제에서의 국회 운영이라는 것은 실제로 협치를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실력 국회를 말씀드렸는데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그런 바람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특히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다라는 오명을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쓰고 또 질책을 현재 받고 있는데 그만큼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갈증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당제로 예상되는 국회 환경 속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 운영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유의 그 소통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협치 국회를 만드는데 아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 말씀드린 대로 재선이 된다면 이제 상임위원회의 간사나 또 여러 가지 중책을 초선적으로 맡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런 소통, 친화력을 바탕으로 그런 협치 국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이고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실력 국회를 만드는데 그렇게 국회의장 비서실장일 때 그런 법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의장님을 도와서 했듯이 그런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정말 주역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충청 산업문화철도입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저 대천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여군, 청양군, 공주시, 세종시를 거쳐서 지금 기존의 조치원역으로 이어지는 일반 철도인데 이것은 이미 제가 19대 국회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던 일이고요. 제가 국토교통위원을 4년간이나 역임을 연속해서 했거든요. 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경제성이 없다고 당연히 경제성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초선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추가 검토 계획이지만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요. 이번에 이제 제 생각으로는 내년 한 2월쯤이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서게 될 텐데요. 거기에 반드시 신규 사업이 포함이 돼야 된다. 주목하는 것은 농업도시입니다. 우리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안전산업이고 미래산업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종합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고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농업은 이렇게 훨씬 인간에게 많은 공익적 기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농촌과 농업이 인간에게 굉장히 지속 가능한 삶이 되도록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이 농촌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런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도록 만드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 싶고 그런 방향의 공약을 좀 만들어내고 싶다. 이렇게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는 20대 국회의원에 낙선했을 때도요, 네.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공주는 19대 국회에서 처음 당선된 곳인데, 공주도 정치 지형이 굉장히 보수적인 지형이거든요. 네.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그렇게 민주당을 뽑아본 적이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부족한 저를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20대 국회에서 낙선했는데 제가 부여청양에서는 한 20% 정도 득표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무려 보시지도 않고 40%를 찍어주셨어요. 그때 국회의 선거법 협상이 워낙 그 지지부진해서 1년 전에 이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40일을 남겼고 획정하는 바람에 어떻게 손을 써볼 새도 없이 그냥 선거운동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40%를 찍어주신 부여청양 국민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온통 감사뿐입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고통도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예. 깨달았고, 또 우스갯소리를 말한다면 그때 낙선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공주 시민 또 부여청양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뿐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저희 부족함을 조금 더 채워서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제가 더 준비하고 노력하겠다. 이번 그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지역 경제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있습니다만, 힘을 모아서 용기를 가지고 이것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그렇게 삼아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위로와 건강에 대한 그런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